60세 이상이신가요? 매년 0.5kg 의 근육을 잃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시청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노화로 인한 근육 손실을 예방하고 건강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두 가지 필수 식품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중앙병원 박진우 박사는 노인의 근육 손실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근육 회복을 20배 빠르게 돕는 두 가지 특별한 성분을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건강하고 유연한 몸을 유지하며 100세가 되어도 활기찬 삶을 이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놀라운 식재료와 그 효과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박 박사가 진료했던 환자 최영수 씨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최영수 씨는 고령의 남성으로 매일 아침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 것을 일과로 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전처럼 빨리 걷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최영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천천히 걷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조금 더 빨리 걷고 싶어도 금방 숨이 차요. 몇 년 전만 해도 하루 종일 걸어도 피곤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한 걸음 한 걸음이 큰 도전처럼 느껴집니다. 최영수 씨는 70세 때 활발히 움직였던 기억을 떠올리며 현재 피곤함과 에너지 부족을 느끼는 자신에게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정말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걸음 속도가 느려지고 힘이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관찰하면 이러한 고령자들 중 다수는 이전에 비해 몸이 현저히 가늘어지고 활력을 느끼는 기회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상검사를 받은 후 박 박사는 최영수 씨가 두 번째 근육 손실 단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근육이 현저히 감소하여 운동 능력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입니다. 근육 손실이 두 번째 단계에 이르면 계단을 오르거나 걷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등 일상적인 신체 활동이 어려워집니다. 주요 징후로는 근력 저하, 근육량 감소, 운동 능력 제한이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낙상이나 골절, 관련 질병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박 박사의 설명을 들은 최영수 씨는 이것이 단순히 나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실 이전과 같은 건강한 식사와 운동을 지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육이 약해졌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한국노년학회에 따르면 30세 이후 몇십 년마다 근육량이 3%에서 5%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운동 부족, 생활 습관의 변화, 그리고 신경계 활동 감소입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근육의 질이 빠르게 저하되며 근육량은 몇십 년마다 5%에서 1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60세 이상의 사람들은 매년 약 0.5kg의 근육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60세 이상의 약 10%에서 15%가 근육 손실 증후군을 겪고 있으며 이 비율은 70세 또는 80세 이상의 경우 30%에서 50%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박 박사에 따르면 고령자의 근육 손실의 주요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1. 자연적인 요인. 나이가 들수록 근육의 구조와 기능은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자연적인 노화 과정은 근육량과 운동 능력을 서서히 감소시키고 순환계와 면역계의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이 과정은 근육 단백질 합성의 감소와 체내 단백질 분해 증가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동시에 성장 호르몬 감소와 기타 노화 관련 요인도 근육의 재생과 유지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이는 자연적인 요인이며 피할 수는 없지만 이 과정을 초기에 개입하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함으로써 쇠퇴를 늦출 수 있습니다. 2. 영양소 요인.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의 식단에서 단백질 부족이 근육량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와 성장, 그리고 근육세포 재생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령자가 필요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체내 단백질 합성이 중단되고 근육 감소와 근력 저하를 초래합니다. 한국영양학회에 따르면 고령자는 남성의 경우 하루 75g, 여성의 경우 하루 65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 기능이 저하되고 운동 능력이 떨어지며 낙상과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고령자의 근육 건강 유지에 필수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운동 부족. 고령자는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으로 운동량을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운동 부족은 근육의 급격한 쇠퇴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젊은 층에서도 단기간, 예를 들어 일주일만 운동하지 않아도
근육이 눈에 띄게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자는 오랜 시간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신문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햇빛을 쬐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운동 부족 습관으로 인해 근육은 점차 약해집니다. 운동량이 감소하면 골밀도도 낮아지고 골관절 관련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더불어 운동 부족은 체내 비타민 D 수치를 감소시켜 근육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됩니다. 이는 근육 감소증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따라서 근육의 쇠퇴를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령자가 야외에서의 운동을 늘리고 식단과 햇빛을 통해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요가, 근력 트레이닝 등 가벼운 운동을 정기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유연성과 운동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려면 고령자는 충분한 영양, 특히 단백질을 섭취하고 적절한 운동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육 쇠퇴를 막을 뿐만 아니라 노화와 관련된 기타 건강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박 박사의 조언. 박진우 박사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2가지 고기 섭취를 권장합니다. 닭고기. 닭고기는 고령자에게 훌륭한 선택 중 하나로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특히 닭가슴살은 고품질이며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근육 회복과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닭고기에는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아미노산, 특히 류신이 풍부합니다. 류신은 체내 질소 균형을 유지하고 근육 발달과 재생을 지원하며 고령자의 근육 감소증 예방에 기여합니다. 게다가 닭고기는 뼈와 근육 건강에 유익한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B12, 나이아신, B3, 아연 등이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 기능을 유지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사용을 지원합니다. 나이아신은 신진대사를 돕고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아연은 세포 작용과 재생을 촉진하며 운동 후 근육 회복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영양소를 닭고기로 섭취하면 노화로 인한 근육과 뼈의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닭고기는 건강한 지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지용성 비타민, 특히 비타민 D 흡수를 돕습니다. 비타민 D는 근육 건강 유지에 중요하며 근육 감소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정기적인 운동과 결합하여 닭고기를 섭취하는 것은 고령자의 근육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를 통해 근육 감소증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낙상과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닭고기는 고령자에게 이상적인 식품입니다. 닭고기를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근육 감소증 예방과 관리에서 노년의학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가장 중요한 조언 중 하나입니다. 생선 섭취 늘리기. 고령자에게 생선 섭취는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생선의 영양소는 신체 면역력을 보호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며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생선은 지방, 칼로리, 콜레스테롤이 낮아 체지방 증가 없이 다이어트 중이거나 고령자에게 적합합니다. 생선이 고령자에게 좋은 이유 중 하나는 고품질 단백질 공급원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연어, 고등어, 참치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은 소화와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어 근육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데 유용합니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의 훌륭한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으로 염증을 억제하고 근육 건강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는 근육 손실을 예방하고 근력을 개선하며 운동 후 회복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메가-3는 항염작용을 가지고 있어 고령자의 근육 손실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생선을 식단에 포함시킴으로써 근육 건강을 개선하고 운동 기능 저하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생선은 비타민 D를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근육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고령자의 낙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방이 많은 생선, 예를 들어 연어나 고등어는 비타민 D가 풍부하여 고령자가 이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선은 또한 근육세포의 재생과 복구에 중요한 아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연은 고령자의 근육 쇠퇴를 방지하는 중요한 요소로 특히 운동 부족이나 영양 부족이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요약하면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D, 필요한 미네랄을 포함한 생선은 근육량이 감소한 고령자에게 훌륭한 선택입니다.
생선을 일상 식단에 포함하면 고령자는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근육 감소를 방지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박진우 박사는 이러한 두 가지 고품질 단백질 공급원 외에도 고령자의 식단이 단조롭지 않도록 다른 식품을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우선 대두, 계란, 전유, 그리고 소고기와 같은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여 균형 잡힌 영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도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식품 섭취 권장. 박진우 박사는 닭고기와 생선 외에도 고령자의 식단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다른 식품들을 포함할 것을 권장합니다. 주요 식품으로 대두, 계란, 전유, 그리고 소고기가 있습니다. 대두는 고령자에게 매우 중요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대두 단백질의 영양 가치는 소고기 단백질과 비슷하며 특히 혈중 지방 수치가 높은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대두는 혈중 트기글리세리드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좋은 콜레스테롤, HDL, 위 감소를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대두는 고령자의 근육 건강을 유지하고 전반적인 혈액 건강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계란은 고령자에게 이상적인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로 체내에서 쉽게 흡수되고 근육 형성을 돕는 아미노산으로 변환됩니다. 계란에는 건강한 지방과 레시틴이 풍부하여 근육 성장을 촉진합니다. 또한 계란은 경제적이고 다양한 요리로 활용할 수 있어 고령자들의 식단에 쉽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유, 전체 지방 함유 우유. 전유는 단세 지방산이 풍부하여 근육 합성을 촉진하고 근육 분해를 방지합니다. 또한 전유는 비타민 D 흡수를 돕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고령자의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기여합니다. 전유는 간단히 섭취할 수 있어 고령자들에게 편리한 선택입니다. 소고기는 근육 형성을 돕는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 예를 들어 크레아틴과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고기에 포함된 건강한 지방과 콜레스테롤은 근육 건강을 유지하고 테스토스테론 합성을 지원합니다. 소고기를 적절히 섭취하면 고령자들의 근육 감소를 예방하고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종 조언. 근육 쇠퇴를 피하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근육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거나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 합성을 촉진하는 운동을 수행하는 것은 특히 고령자에게 근육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운동은 근육을 활성화하고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증가시켜 근육 쇠퇴의 위험을 줄이며 일상생활에서 유연한 신체 활동을 지원합니다. 고령자에게 근력 운동은 매우 추천되는 운동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앉은 자세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기, 벽을 향해 스쿼트하기, 운동밴드를 사용하여 근육을 당기기와 같은 간단한 운동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운동은 근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균형과 유연성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고령자가 이러한 근력 운동을 계속하면 근육은 더욱 단단해지고 운동 능력 유지가 크게 개선됩니다. 또한 이러한 운동은 관절 안정성을 높여 낙상 및 노화와 관련된 문제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 있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는 근육 훈련에도 적용됩니다. 훈련은 점진적이고 꾸준하며 정기적으로 실천해야 하며 결과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물론 몇 번의 훈련만으로 몸이 즉시 변하지는 않겠지만 장기간 꾸준히 실천하면 확실히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운동밴드를 이용한 훈련을 수행하고 일주일에 3에서 4회 정도의 빈도로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운동 습관이 형성되고 신체 건강이 유지될 것입니다. 정기적인 훈련은 근육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신체의 유연성, 탄력성, 그리고 지구력 유지가 포함됩니다. 이는 특히 고령자에게 중요한데 근육 문제를 줄일 뿐만 아니라 자기 관리 능력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더욱이 지속적인 훈련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고령자가 일상생활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더 활기차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비디오를 시청해주시고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감사합니다.